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술사 시험 보러 가실 때 기술사 시험 당일, 그 다음에 당일 전후로 반드시 그 수험생들이 하셔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당일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전 일주일에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보통 시험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 한 일주일간은 연차를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전주 토일, 그 다음에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총 7일이 확보가 되죠. 그래서 그 7일 동안 해야 하실 것들은 키워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리뷰를 해야 되냐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각종 그림, 그 다음에 표, 이런 것들을 전체 다 빠짐없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계산 문제는 별도로 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나올 만한 문제는 평상시에 다 준비를 하시겠지만, 본인의 그 필살기라고 하죠. 반드시 이 문제가 나오면 나는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제들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기술사 분야는 전체 31개 문항, 그러니까 1교시 13문항, 2, 3, 4교시 18문항 해서 31개 문항 중에 약 6개에서 8개 정도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본인은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필살기 있는 문제를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목표 점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번 회차에는 반드시 몇 점 정도는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 계산 문제에서 확보를 할 것인지, 논술형 문제에서 확보를 할 것인지,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정하는 것까지가 시험 당일에서부터 일주일 이전에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시험 당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험 당일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도착 시간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는 타인과 이렇게 일절 대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눈인사 정도로 대체하고 계속 이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교시를 보고서 이제 2교시가 되기 전에 그 쉬는 시간 동안에는 전 시간, 그러니까 1교시 때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문제가 2교시, 3교시, 4교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드문 경우니까 그거를 빼고 나머지 것에 대한 키워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쉬는 시간뿐만 아니고 점심시간 때 3, 4, 5 모이셔서 답안지를 맞춰보거나 하는 그 불필요한 행동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답안지 맞춰서 맞아도 문제고 또 틀려도 문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은 한자라도 더 보는 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당일 점심은 최대한 간단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밥 한 줄, 아니면 빵 한 개 정도. 식사 한 끼 안 한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기술사 시험 당일은 모든 자신의 역량이 총 집중되는데, 이런 식사를 가지고 연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단 이제 보온병은 꼭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 때 시험 본다고 하면은 좀 시원한 물을, 겨울 때는 좀 따뜻한 커피나 차 이런 것 정도를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셔서 쉬는 시간마다 조금씩 마셔주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시험 중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중에 대해서는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1교시는 전체 13문항 나와서 이제 10개를 선택해서 기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점 3교시에 대해서는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배점을 감안한 시간을 보면은 1교시는 한 문항당 10점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25점짜리는 2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왔다, 25점짜리의 계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25점짜리에서의 계산 문제는 15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5분 이내에 계산 문제를 완료해 주어야 논술형 문제를 약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답안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25점이 다 나올 수 있지만 논술형 문제는 25점 나오기가 실제로 불가능하고 보통 18점에서 한 15점 정도 아주 잘 썼다 그런 경우에 한 20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논술형의 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계산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이런 과제로 선정을 하시고 15분 내에 완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논술형 문제에 대한 시간 배분은 25점짜리인 경우에는 문제 파악, 키워드 작성, 답안 포맷도 해야 되겠죠. 뭐 표나 그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것은 3분 이내 완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은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답안지를 다시 리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키워드가 빠진 것이 없나, 또 내가 꼭 써야 될 문구가 한 문구 정도, 두 문구 정도 빠진 게 있나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것까지 삽입하는 시간을 한 2분 정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논술형 문제는 약 이렇게 해서 25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단답형 문제는 문제 파악, 키워드 작성, 답안지 포맷, 표 그림 작성하는데 약 2분 정도 시간을 배치하시고요. 답안지 작성은 8분 이내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문구 삽입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 작성하고 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그 여유 시간을 키워드하고 문구 삽입하는 데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시험 중에는 계산 문제를 반드시 15분 안에 풀고, 그 다음에 우선 제일 먼저 계산 문제부터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팁을 말씀드려보자면, 시간이 모두 다 끝나면 바로 답안지를 이렇게 회수하러 오시는데, 내가 계속 답안지를 쓰고 있으면 감독자가 조금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감독자께서 답안지를 회수하러 올 때까지, 그때까지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의 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시험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험 이후에는 이제 보통 모든 학원에서 공개 강의로 이제 문제풀이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험 보시고 바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정도에 이제 학원에서 문제를 푸는데, 정말 조심하거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답안지가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풀이에 연연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풀이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한 번 더 시험을 봐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학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문제 해석, 그 해석이 내가 한 해석하고 어떻게 차이 나느냐, 그래서 문제 해석의 적정성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석을 한 이후에 무엇에 착안을 했느냐, 내가 답안지에 작성을 했던 그 내용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키워드 내지는 어떠한 주안점으로 작성을 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하게 답안지를 작성했다고 하면 학원에서는 반드시 뭘 얘기를 해주냐면 추가 점수를 위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넣느냐 넣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추가 점수를 위한 고려사항은 앞으로 향후에 무엇을 갖고 갈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부족한 사항들이 나한테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부족한 사항이 어떤 것이었느냐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이제 차후 시험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채점을 해봤다거나 아니면 뭐 한 달 이후에 이제 점수가 발표되겠죠. 그러면 크게 합격되지 않았을 때는 세 부류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본 실력이 정말 부족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상태에서 기본 실력 플러스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굳이 따지자면 50점 미만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기본 실력이 부족한 경우죠. 그래서 좀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정규반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정도 중간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50점 미만이 나오면 그건 중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55점이 채 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공부 영역을 확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막 50한 2점, 이번에도 한 50한 4, 5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기본은 돼 있는데 기본 플러스 알파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예를 들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하고 논술반 요 중간 정도인데, 논술반에서 배운 그 내용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55점 미만은 정규반의 기본 실력 플러스 학원에서 나눠주는 교재, 이 두 개만 정확히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모의고사에 집중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0점이 안 됐습니다. 뭐 59점으로 떨어졌다거나 58점, 뭐 8점으로 떨어졌다거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 실력도 돼 있고 학원 수업에 아주 충분히 잘 따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문항별로 점수를 다 공개를 하니까 문항별로 점수 분석을 하시고 그 문항이 나오는 그 챕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챕터가 자기에게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분야를 선택해서 그 부족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시면서 합격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56점서부터 59점, 60점 미만까지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할 것이냐라는 일반적인 선택과 집중을 정확히 하셔서 자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걸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지간 이 기술사 시험은 정말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이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매우 어려운 시험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 2년,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그 이상 수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 집중하셨던 게 시험 보는 그날 모두 다 풀어놔야 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은 반드시 연차를 쓰시고 그 다음에 사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부족한 분야를 차근차근히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점수를 받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강생 여러분 모두 자, 화이팅!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상균 기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